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 볼 주제, 정말 흥미롭습니다. 인공지능이 그저 계산만 빠른 기계를 넘어서 특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처럼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에게 조언을 건네는 수준까지 왔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컴퓨터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친 걸까요? 우리 일상에서 수많은 결정을 보이지 않게 대신 내리고 있는 이 디지털 두뇌, 오늘 그 해부학적 구조를 샅샅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정의 지도는 이렇습니다. AI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컴퓨터가 결정을 내리는 방식, 전문가 시스템의 원리와 실제 구조, 현실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웹 마이닝 기술까지 총 6단계로 쫙 펼쳐서 빠르게 훑어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시죠. 컴퓨터가 인간 전문가의 능력을 진짜로 똑같이 복제할 수 있을까요? 수십 년간 쌓인 의사의 직관이나 변호사의 노하우 같은 것까지 알고리즘이 완벽히 흉내낼 수 있을지, 이게 바로 오늘 해설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섹션, AI의 부상입니다. 체스 게임에서 어떻게 지금의 지식공학까지 오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인공지능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950년대에 체스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조그만 체스보드 위에서 끄적거리던 그 작은 실험이 이제는 기계 안에 인간의 지식을 통째로 담아내는 지식공학으로 완전히 진화해버렸죠.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자연어 처리, 공장을 움직이는 로봇공학,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칠 전문가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 거대한 줄기로 뻗어나간 겁니다. 두 번째 섹션입니다. 그럼 대체 컴퓨터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내릴까요? 재미있게도 컴퓨터가 문제를 푸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생물학적인 뇌 구조를 따라해서 복잡한 패턴을 읽어내는 인공신경망이 있고요. 둘째로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 하면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사례 기반 추론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를 대신해서 혼자 알아서 척척 움직이는 지능형 에이전트. 마지막으로는 진화론처럼 시행착오를 거치며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유전자 알고리즘이 있죠. 냈다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중에서 사례 기반 추론을 좀 더 뜯어볼까요? 이건 아주 철저하게 4단계를 밟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그걸 명확히 정의하고 예전 데이터에서 가장 비슷한 사례를 찾고 해결책을 뽑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수정하는 거죠. 여러분이 콜센터에 전화해서 문제를 금방 해결받은 경험 다들 있으시죠? 사실 그게 뒤에서 이 시스템이 수백만 건의 과거 기록을 빛의 속도를 뒤져서 답을 찾아준 덕분일 수 있어요. 결국 과거 고품질 데이터가 얼마나 빵빵하냐가 생명인 셈이죠. 자, 그럼 세 번째 섹션. 드디어 오늘의 메인 디쉬입니다. 디지털 전문가인 전문가 시스템의 비밀을 본격적으로 해독해보죠. 전문가 시스템은 한마디로 특정 분야의 찐 고수를 컴퓨터 안에 복제해 놓은 겁니다. 전문의의 두꺼운 의학 교과서와 수십 년의 임상 경험을 싹 다 갈아 놓은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스탠퍼드 대학의 덴드랄 시스템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이게 복잡한 화학 분자 구조를 스스로 분석하고 초기 의학 진단까지 해냈어요. 단순한 계산기를 넘어서 시스템 자체가 무려 의사결정권자로 레벨업한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디지털 뇌가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논리 엔진이 크게 두 가지 추론 기법을 쓰는데요. 정방향 추론은 증상에서 출발합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하네? 데이터를 쫙 돌려보니 아하, 독감이구나. 이렇게 연역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반대로 역방향 추론은 가설부터 딱 찍어놓고 시작해요. 이 환자 독감 같은데 어디 보자. 열 나나? 기침하나? 하면서 거꾸로 증상을 확인해 들어가는 겁니다. 상황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지름길을 택하는 놀라운 추론 방식입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작동하는 디지털 두뇌, 과연 그 내부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해부해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지능은 사실 엄청나게 세분화된 여러 모듈로 정교하게 쪼개져 있습니다. 겉보기엔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 같지만 사람의 사고 과정을 철저하게 분해해서 각각의 독립적인 기능으로 엮어낸 경이로운 구조를 띠고 있죠. 핵심만 짚어볼게요. 사람으로 치면 지식 베이스는 수많은 노하우와 규칙이 저장된 거대한 의학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추론 엔진은 그 책의 지식을 꺼내서 눈앞의 환자를 직접 진단하는 의사의 논리적 사고력 그 자체죠. 책만 덩그러니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걸 읽고 판단할 역동적인 심장이 있어야죠. 이 지식 베이스와 추론 엔진이 끊임없이 티키타카를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바로 전문가 시스템의 척추입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녀석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블랙보드인데요. 우리도 복잡한 수학 문제 풀 때 머리로만 하면 헷갈리니까 연습장이 꼭 필요하잖아요. 컴퓨터한테도 중간 계산을 까먹지 않도록 돕는 단기 기억용 메모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블랙보드입니다. 수많은 논리 단계를 거칠 때 절대 길을 잃지 않게 해주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 설명 기능입니다. 만약 AI가 갑자기 여러분한테 당장 심장 수술 받으셔야 합니다. 이러면 그냥 덜컥 받으실 건가요? 당연히 도대체 왜요? 라고 묻겠죠. 이때 컴퓨터가 자기가 왜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 복잡한 수학적 근거를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소통 창구가 바로 설명 기능입니다. 이게 확실해야만 우리는 AI를 진짜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한 걸음 물러서서 이런 거대한 시스템들이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또 한계는 없는지 명암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이미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우리 삶에 들어와 있어요. 은행에서 대출 위험도를 날카롭게 평가해주고요. 복잡한 세법이나 건축법 분석, 소프트웨어 버그 잡기, 심지어 공장 조립 라인에서 미세한 불량품을 족집게처럼 찾아내는 것까지 전부 다 해냅니다. 예전에는 비싼 돈 주고 인간 전문가를 모셔와야 했던 일들을 지금은 이 시스템들이 아주 조용하고 확실하게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이 녀석들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은 있습니다. 강점은 명확하죠. 사람 쓰는 것보다 훨씬 싸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니 365일 일관적입니다. 데이터가 좀 빠져 있어도 어떻게든 최선의 논리적 결론을 뽑아내고요. 그런데 약점이 뭐냐?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해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발명하지는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인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사안을 만나면 이 시스템은 유연성을 잃고 그 자리에 완전히 마비되어 쓸모없어지고 맙니다. 벌써 마지막 6번째 섹션이네요. 지능형 시스템이 인터넷이라는 복잡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정밀하게 처리하는지 핵심 개념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이름은 좀 딱딱하지만 생각보다 쉬워요.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문제가 단순히 O, X로 딱 떨어지나요? 저 사람이 쇼핑몰 광고를 클릭할까? 이건 단순한 흑백 논리가 아니라 미묘한 확률 곡선의 문제잖아요. 이처럼 컴퓨터가 고도로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예측을 해서 현실에 가까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 수학 장치가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입니다. 다음은 유클리디안 거리인데요. 아까 과거 사례랑 지금 문제를 비교한다고 했죠. 그때 대충 비슷한 느낌인데 라는 인간의 모호한 직관을 쓰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는 데이터를 가상의 수학적 좌표에 딱 점으로 찍어놓고 두 점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를 오차 없이 수학적으로 계산해버려요. 이게 유클리디안 거리고 결국 이 정교한 계산이 진단의 정확도를 결정짓는 겁니다. 이런 강력한 시스템을 웹이라는 거대한 바다에 풀어놓으면 목적에 따라 3가지 웹마이닝을 합니다. 사용자가 어떤 링크를 타고 왔는지 뼈대를 분석하는 구조 마이닝, 텍스트 속에서 진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내용 마이닝, 그리고 사용자가 어디서 얼마나 머물렀는지 발자취를 추적하는 사용 마이닝이 있죠. 무엇을 파헤치느냐에 따라 데이터를 캐내는 목적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해설을 마무리 지을 2가지 최종 개념입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마이닝은 초고속 다차원 분석인 OLAP 기술을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중요한 통찰. 앞으로 AI가 아무리 고도화돼도 결국 기술, 테크놀로지 하나만으로는 혁신이 불가능합니다. 그걸 다루는 사람, 피플과 효율적인 프로세스가 완벽하게 삼각편대로 이룰 때만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던지고 싶은 심오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체스 게임에서 시작된 작은 아이디어가 의학 진단과 난해한 법률 추론까지 거뜬히 해내는 경이로운 디지털 뇌로 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과연 인간의 어떤 고차원적인 전문 능력이 이 지식 베이스 안으로 새롭게 들어가게 될까요?
이 거대한 파도 같은 기술의 발전이 내일 우리의 일상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지 즐거운 마음으로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